예. 일단은 어제 저녁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0.25% 인하했어요. 예, 요새 그런 게 이제 침체는 안 갈 것 같아요. 계속 부양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다행스럽고요.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금리를 거의 뭐 55대 45로 인상이 조금 높긴 했는데, 대부분 의견은 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. 0.25% 올렸고 10번 연속 올린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, 그래서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이 5.6%, 내년에는 이제 3.2%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렸다 이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중에 지금 물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, 이번 인상한 걸로 인해서 물가 하락에는 이제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,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향을 미국도 이제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, 이번에 이제 9월 20일 FMC는 뭐 동결 여론이 많으니까 동결한다고 치고, 미국은 아마 11월 FMC에서 유럽처럼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다, 이 정도 논평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괜찮아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오늘 지표는 너무 잘 나와서 그게 문제예요. 주간 단위 실업 지표도 22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 호황 국면이고요. 소매 판매는 0.1% 정도 증가할 걸로 봤는데 0.6% 증가했으니까 소비가 아직도 굉장히 지금 왕성하다. 자, 이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제 0.7 늘었어요. 이게 0.4 증가 예상이거든요. 전년비로도 1.6 증가했는데 예상은 이제 1.2였어요.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러면 큰 영향을 안 준 이유는 엊그제 소비자 물가, 근원 물가에서 찾듯이 이 생산자 물가에서도 근원 물가는 전달보다 낮았어요. 그래서 전달에는 0.4%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0.2 증가고, 전년 대비로 전달에는 이제 2.4% 증가인데 이번에는 이제 전년 대비로 2.2%. 그래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좀 줄고 있다. 이래서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구나,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정점론,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골디락스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. 이래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승했다, 이렇게 보고요. ARM이 암이 이제 상장하면서 한 24.7, 25% 올랐어요.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제 대체로 잘 올랐다.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다 올라서,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뭐 미리 다 올랐으니까 뭐 추가로 더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, 왜냐면 야간 선물이 0.16, 0.2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. 어제 우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금요일이고, 그 차익 매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요게 관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상장하면서 설명한 걸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,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퍼가 108배 정도 되고 암 퍼가 110배예요, 오늘 급등해서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평가도 고평가지만,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다, 이런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칩을 전량 다 납품하잖아요.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비중이 더 크긴 하고, 이제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막 확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, 인공지능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라고 한다면,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커지는 거죠. 그래서 디램 가격은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는 걸로 보고 있고, 낸드 가격은 이제 올 4분기나 내년 초에 이제 반등하는 걸로 보고 있고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을 아예 20%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은 이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.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논평이에요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이제
그 삼성전자 주변에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아마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, 이제 어떤 놈이 세게 갈 거냐 문제인데, 지수가 갇히면 이제 부품주나 이쪽이 이제 소형주들이 더 세게 가는 거고, 지수가 이제 열려 있으면 이제 대형주가 못 간 게 이제 가는 건데, 어제 이제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을 샀어요. 현물은 별로 많이 안 팔고. 그렇다면 요 최근에 지난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외국인이 10조 샀거든요. 현물 주식을.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샀죠. 그리고 이제 그 선물 옵션을 한 4조에서 5조를 매도를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이제 1조 2천억을 이제 환매수 들어온 거거든요. 이익 실현. 그러니까 이제 현물 부분이 이제 그 뭐라 하나 해징 없이 이제 남는 셈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확 줄였으니까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현물을 안 팔든가, 현물을 많이 매수하고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대형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자꾸 바뀌어가는 거거든요. 주체별 동향 자체가.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소외된 바이오든 완성차, 그 현대차, 기아차, 현대오토웨버만 올라고 이제 그 완성차는 별로 못 올랐잖아요. 이제 그런 쪽이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쪽 부품주들. 그러니까 많이 오른 로봇이나 이런 쪽은 좀 실 가능성이 있고, 안 오른 이 IT나 바이오나 이 통신 장비나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강세가 되지 않을까,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SK 그 11번가를 한 1조에 인수 추진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SK 스퀘어든 하이닉스든 이런 쪽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를 지금 입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, 주식시장은 뭐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재미없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든 뭐 선물을 환매수 들어오든 하면 급락은 없다고 보고, 점진적으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, 아직은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쪽에 더 이제 이쪽 그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더 잘 가겠지만,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이제 잘 올라갈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,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지금도 30% 빠졌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LNF는 저기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%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그 하소연하는 기사들, 리포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,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한다든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기술이 좀 접목돼서 그 마진폭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저기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상해 놓고, 저 대명하고 그 고려해안만 예전 가격에 놓고 한번 지켜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밀리면은 반도체든 바이오든 또는 뭐 로봇이든, 근데 로봇이 워낙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고 해서 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기 뭐 단타 아니면 그냥 좀 관망하는 게 낫고, 오히려 이제 배터리가 급락을 하면 그쪽을 조금 더 사는 게 기술적 반등에서는 나을 것 같고, 전략적으로라면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쪽을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지켜볼게요. 예.